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도 정말 너무너무 구구절절 공감이 많이 되고 저도 많이 겪었던 일이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그걸 헤매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두 번째 적으신 것도 사실 상기증 그것도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여기 오게 된 게 상기증 때문에 힘들어서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명상부작용으로 상기증이 올 수 있다는 것에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계증, 아유, 참 힘들죠. 네. 명상을 하는 분들이면은 상기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별로 못 들어봤을 거고요. 근데 상기증이라는 병은요, 아주 옛날부터 있는 겁니다. 이 조선시대 자료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관리가, 중앙의 관리가 상기증으로 낙형을 했다. 이런 게 종종 나오거든요. 상기증이 뭘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은 기운이 상승하는 거죠. 기운이 상승을 하면서 내 이 얼굴부터 두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운이 치솟는다. 이게 이제 명상이나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은 상기증을 뭐라고 해요? 주하인마라고도 해. 그럼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게 열이 치솟아서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 머리가 멍해져. 또는 머리에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에 이 기운이 돌아다닌다고 해. 그런가 하면은 아주 칵 두뇌가 찌는 느낌이나 또는 이제 두통 같은 것도 병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머리에 압박감과 죄인과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닌 거야. 또 가슴이 답답해지고 꽉 막힌 것 같아지고 또 심장이 그냥 갑자기 벌렁벌렁 뛰고 또 호흡이 아주 힘들어지고 뭐 과호흡 증후군처럼 호흡이 아주 힘들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온몸에 뭐가 이제 기운이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 또 불면증이 많이 일어요. 잠을 못 자. 또 잠을 못 자면 이게 또 더 심해져. 갑자기 멀쩡하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잠 못 자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치료한다고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뭐 기치료다, 또 뭐 한의원에 뭐다. 왜 양방에 가서는 도체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검사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기치료다. 한방에서 이제 수승하가니까 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죠. 안 나아 그래도. 그러다가 또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불안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와 유사한 다른 증상들로 이 응급실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몸에 심하게 경련이 일어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잠도 제대로 개운치 못하게 자죠. 근데 몸은 막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 증상이 너무 다양해요. 저는 온몸이 타는 것 같이 장렬감이 느껴지는 게 예,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온몸에 타는 것 같은 장렬감. 또 그것만이 아니죠. 또 이번에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돼요? 몸이 막 땀이 나고 막 더워졌다가
갑자기 막 추워졌다가 이제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장도 굉장히 안 좋고 이제 식욕도 굉장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 한동안 지속이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저한테 온 중에는 뭐 20년 이걸 알았다, 30년 알았다 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오긴 와야겠는데 힘이 없어서 못 온다 하는 분도 그러다 나중에 이제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각 개인마다 증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운이 와서 여기를 이제 코나 입을 갖다가 압박을 가한다고도 하고 눈이 완전히 터질 것 같다고도 하고 참 증상이 다양해요. 힘들죠. 그럼 이게 왜 일어나? 근데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거 배워도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요. 응? 왜 그래? 각 개인마다 자기에게 맞는 바람직한 어떤 것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면은 어느 쪽은 큰 부작용이 없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스님들도 상기증 많죠. 뭐 화도 하나 잘못 잡고 들어가도 상기증 걸릴 수 있고 뭐 온갖 것으로. 그래서 와서 이렇게 발병 원인을 보면은 각자가 다 다양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요. 이게 명상 부작용에 앞에는 대중들이 은근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갈 수 있는 이런 거라 그러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라면 이 상기증의 경우는 이제 육체적 고통까지 동반하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 명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저도 그렇지만 그 이제 불면증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좀 불안하고 괴롭고 이런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좀 유튜브에 지금 그런 편하게 만들어주는 명상이라든지 그 불면증에 좋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는 그런 영상들을 상당히 많이 봤었고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이제 그걸 들을 당시에는 좀 상당히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 이런 것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그때뿐이고 오히려 삶에서 더 괴로운 이런 마음도 많이 일어나고 또 증상들도 오히려 좋아지지 않고 계속 현실에서는 남아있다든지 더 심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나니 이제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런 영상들을 혼자서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혼자서 계속 보고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요즘 유튜브가 유행을 하니까 너도 나도 유튜브 보고 따라서 명상을 하고 해요. 그러다가 부작용이 일어나서 오는 분들도 최근에 꽤 있습니다. 그 함부로 따라 할 거 아니에요. 초반에 조금 편안하게 느낀다고 따라 하다가 부작용 많이 일어나요. 명상은요, 정말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지도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마구 따라 하다가,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호흡을 따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숨쉬기 힘들어지고, 상기가 되고, 그러다 불안해지면서 공황발작까지 일어났다고. 뭐 호흡을 따라 하다가 그랬고, 또 뭐 따라 하다가 그러고. 그거 함부로 따라 할 거 아닙니다.
원리와 이치부터 제대로 배우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유튜브에 아주 온갖 그럴싸한 저거 포장이 돼서 나가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돼. 그러면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런 영상들을 보지 않는 것이 증상을 키우지 않는 방법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특히 이 호흡을, 저는 이렇게 호흡을 중시하는 명상을 굉장히 위험하게 봐요. 어떤 분들에게는 호흡을 중시하는 이러한 명상이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큰 부작용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호흡을 중시하는 명상이 사실은 많은 부작용을 겪게 돼요. 이 집중을 하는 명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명상을 집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집중을 통해서 부작용이 무척 많이 일어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해요? 하다못해 밥을 하고 라면을 하나 끓여도 집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일을 할 때도, 또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뭐를 할 때도 많은 집중을 해야 되죠. 우리 일상은 사실 집중의 연속이야. 이 집중의 연속이면 두뇌는 피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해져 있거든. 그럼 두뇌가 좀 쉬어야 되잖아. 그런데 명상을 할 때 또다시 집중을 해. 그럼 두뇌가 어떻게 돼요? 두뇌가 또 긴장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두뇌가 쉬어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분들에게는 그런 게 도움이 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뭔가 집중을 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뇌의 긴장을 과도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게 지속이 돼버려. 그러다 보면 뭐 자율신경 실조증부터 온갖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호흡은 몸이 알아서 편안히, 몸이 알아서 하게 내비려둬라. 인위적으로 호흡을 갖다가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호흡이 엉키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계속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 두뇌도 과도하게 긴장해. 그리고 이제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명상을 하시려면 정말 바람직한 명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람직하게 진행하다 보면 호흡에 전혀 신경 안 써서도 나중에 호흡 자연스럽게 더 유리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봐요. 근데 호흡에 집중을 하다가 호흡을 또 주시하다가 상기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요. 집중 명상 한다고 하다가 상기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야? 이 단전호흡 계통이야. 기공명상, 단전호흡 이런 것들. 아유, 이건 또 더해요. 이 기운을 모은다고 하는 거야. 축기를 한다, 뭐 한다. 이 기운의 세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요만큼 한 부분만 알면서 그게 전체에 있냐 하면서 그런 걸 또 가르치고도 있어요. 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단전호흡 하지 마세요. 제발 기공명상 하지 마세요. 제발 기운 모은다는 행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끌어당긴다는 행위 하지 마세요. 그 안에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뭐 차크라가 열리고 뭐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해놓으면은요, 일시적으로는 잠깐 신기한 현상이 있고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운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데. 명상은 원래 편해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골로 가겠네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특히 기운의 세계, 기회 뭐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셔라. 정말 그런 걸 배우고 싶으면은 기회 발생학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길을 꿰뚫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도 쉽지 않다. 사실 이 기운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인간의 심리예요. 뭐 안에 소주천이다 대주천이다 돌리는 거 이거 내가 감당 못할 것들 갖다가 쌓아놓고 앉아있는 거야. 언젠가 제가 기회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시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명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온 지도 30년. 기의 세계나 마음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쭉 제가 접근해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제발 이런 행위 하지 마셔라. 근데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기만 정말 힘든 거야.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단전호흡이나 그 비슷한 계통에 뭘 하고 있다 하면 얼른 멈춰라. 근데 이거는 한번 멈췄다고 내가 안 한다고 금방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미 몸이 익숙해져 가지고요. 한동안 이것도 없애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상기증으로 온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단전호흡하고 뭐 이러던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미 몸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없애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려. 호흡을 주시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바람직하게 하려면은 와서 제대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상기증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증상도 너무 다양하고 또 각 개인마다 접근해서 풀어가야 할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신 상기증에 대한 다양한 그런 얘기들이 매우 궁금한데요. 그 앞에서도 좀 상기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 SIM 다른 채널에서 상기증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놓은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할 때도 있긴 있겠죠. 근데 각 개인마다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 상기증, 이거 명상 부작용 중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부작용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정도로 맞춰볼까요? 네, 예. 덕분에 오늘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